그 행위가 끝난 뒤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상쾌함입니까? 아니면 깊은 피로감과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공허함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간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반복해온 그 익숙한 습관이 실은 당신의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저는 당신의 남은 인생의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 즉 잘못된 자위 습관이 어떻게 당신의 전립선과 성기능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몸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의학적 조언들을 앞으로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남자는 쌓이면 병이 된다. 풀어야 산다. 적절한 자위는 건강에 좋다. 네, 그 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들은 당신의 몸이 20대, 30대였을 때는 유효했을지 모르나 지금 당신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바뀌었습니다. 60살 이후 남성의 몸은 급격하게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전립선은 예고 없이 커지기 시작하고 고하는 기능을 서서히 줄여가며 음경 해면체로 피를 보내는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가장 민감해야 할 귀두의 감각조차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년 전, 30년 전의 그 방식 그대로 마치 당신의 몸이 여전히 청년인 것처럼 손에 힘을 꽉 쥐고 귀두만 세게 문지르며 빨리 사정하는 것을 목표로 그 감각 없는 반복을 이어가는 것. 뇌신경학 박사로서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자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화된 전립선과 혈관을 혹사시키는 명백한 파괴 행위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감각을 자주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 행위가 끝나고 났을 때 예전과 같은 시원함이나 상쾌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피로감과 허탈감만 밀려오는 느낌. 쾌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한 건가 하는 죄책감이나 공허함만 남는 기분.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남아있는 것처럼 찝찝한 잔뇨감. 혹은 화장실에 가도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약해지고 찔끔거리는 느낌. 발기는 되지만 그 힘이 예전 같지 않고 금방 수그러드는 허약함. 심지어 사정을 하는 그 순간의 느낌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듯한 무감각.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전립선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제발 그 방식은 이제 그만둬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보내고 있던 비명이자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그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고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누적된 잘못된 자극의 결과이며 명백한 습관의 실패입니다. 젊을 때의 방식은 오로지 결과 중심입니다. 빨리 끝내고 강하게 자극하고 사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을 원합니다. 폭발적인 자극이 아니라 따뜻한 순환을 원합니다. 이 둘의 치명적인 불일치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랍도록 정직해서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 그 손의 움직임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몸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그 누구도
당신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60세 이후 남성을 위한 진짜 건강한 자위법, 아니 전립선 회복 기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당장 멈춰야 할 당신의 전립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4가지 잘못된 습관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감을 더 얻기 위한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쾌감을 되찾고 무너져 내리던 몸을 되살리며 남은 인생의 밤의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의 그 순간, 이제 당신의 그 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쾌락은 습관의 산물이며 그 습관은 당신의 몸을 살릴 수도 혹은 철저하게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반드시 배워야 할 몸의 기술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수십 년간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는 그 자위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거나 민망하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제 진료실을 찾았던 수많은 60대, 70대의 남성 환자분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자위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더 허탈합니다. 전객도 예전 같지 않고 양도 줄고 색깔도 누렇습니다. 가끔은 소변을 볼 때 요도 끝이 찌릿하게 아프기도 하고 사정을 해도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젊은 시절의 자위와는 완전히 다른 생리학적 원리로 작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몸, 특히 전립선과 그 주변 조직들이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여전히 30대 심지어 20대 시절의 그 격렬하고 빠르기만 했던 방식으로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힘을 꽉 쥐고 다른 곳은 전혀 만지지도 않고 오로지 귀두 부분만 강하고 빠르게 비벼댑니다. 아직 몸이 충분히 흥분되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급해서 억지로 자극을 몰아붙여 어떻게든 사정부터 하려고 합니다. 늘 똑같은 방향, 늘 똑같은 패턴, 늘 똑같은 부위만 기계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런 행위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 당신의 몸 안에서는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 귀두의 감각 신경이 마비됩니다.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진 신경은 일상의 부드러운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성기 주변의 혈관이 경직됩니다. 억지로 가해지는 압력은 노화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혈액 순환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셋째, 전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압박됩니다.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적인 사정은 전객의 흐름을 막고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정을 하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무언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과 잔정감, 심지어 허리나 아랫배, 고환 안쪽까지 묵직하게 쑤시는 듯한 원인 모를 통증.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잘못된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에 남긴 상처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그럼 자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위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성적 해소는 신체의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건강한 호르몬 유지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빈도가 아니라 바로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빠르고 강렬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순환을 원합니다. 억지로 흥분시키고 쥐어짜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립선과 음경, 그리고 회음부 주변의 근육들이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소통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남성이 잃어버린 발기력과 시원한 사정감을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번 매일 밤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하는 그 무의식적인 습관, 지금 당장은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느낄지 몰라도 그 습관이 몇 달 뒤, 그리고 몇 년 뒤 당신의 전립선 상태와 ben뇨 기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예전만큼 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발기가 되더라도 그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자위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허하고 피곤하기만 하다. 만약 이 세 가지 느낌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이미 한계에 다 다다를 만큼 지쳐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지친 전립선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 당신의 전립선이 회복되는 진짜 자위의 기술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당신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4가지 잘못된 자위 습관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4가지 중에서 최소한 2-3가지 이상은 당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잘못된 습관만 인지하고 바로잡아도 당신의 몸은 바로 오늘 밤부터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손에 힘을 꽉 쥐고 귀두만 죽어라 비비는 습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평생을 이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성기 전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특히 가장 민감한 부위인 귀두 중심부만을 빠르고 반복적으로 비벼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각 신경을 말 그대로 마비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처음에는 그 강한 자극 때문에 쾌감이 더 잘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거친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극이 강하게 오지만 계속 문지르면 그 나무 표면이 닳아 없어지듯 당신의 신경 말단도 그렇게 둔화됩니다. 이런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우리의 신경은 그보다 약한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감각 둔화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빠르게 문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끔찍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발기력 저하입니다. 약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니 발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조루 혹은 지루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사정 조절이 불가능해지거나 아예 느낌이 오지 않아 사정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약물에 의존하게 되어도 그 약물에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감각 둔화 상태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구나 라고 정상적인 노화라고 착각하며 그 잘못된 습관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명백한 신경 손상입니다. 두 번째, 흥분이 절정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사정부터 하려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바쁘게 살아오신 한국 남성분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일단 싸고 본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 시원하게 한번 하고 자자.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고 흥분이 무르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사정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억지로 자극을 몰아붙여 끝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전립선에 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자극되지 않고 이완되지 않은 전립선은 마치 잔뜩 긴장한 채 움츠러든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쥐어짜고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조직은 긴장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받으면 쉽게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전립선 부종입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뻐근한 골반통이 생깁니다. 사정을 하고 나서도 극심한 통증이나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방금 사정을 했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듯한 잔뇨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겪는 찝찝함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사정을 배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런 잘못된 자극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전립선염, 사정장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립선 비대증이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는 최악의 결과가 순서대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늘 똑같은 자극, 늘 똑같은 부위, 늘 똑같은 리듬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몸은, 특히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습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을 현저하게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상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만 항상 똑같은 손의 위치, 항상 똑같은 각도, 항상 똑같은 빠르기와 리듬으로만 자위를 한다면 결국 당신의 뇌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 또 이거야. 이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 이 정도의 익숙한 자극으로는 내가 흥분할 이유가 없어. 뇌가 그 자극을 신선한 쾌감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소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자극을 주어도 몸과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다. 쾌감의 역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의 파트너와의 실제 성관계에서는 그 어떤 부드러운 자극에도 무감각해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의 감각이 둔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쾌감을 느끼는 뇌의 감각 회로 자체가 둔해지고 망가지는 훨씬 더 심각한 증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상태가 만성화되면 자위로도 실제 성관계로도 그 무엇으로도 예전과 같은 흥분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쾌감이 아니라 죄책감만 남는다는 당신의 느낌은 바로 이 의미 없는 반복에서 오는 뇌의 공허함입니다. 네 번째, 회음부와 항문 주변은 아예 안 건드리는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많은 남성분들이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당신이 만지고 있는 음경이나 귀두에 있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음경의 뿌리 뒤쪽 방광의 바로 아래 직장 항문의 앞쪽에 마치 호두알처럼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성기, 즉 눈에 보이는 앞부분만 자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전립선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스위치,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의 관문은 바로 회음부에 있습니다. 회음부가 어디입니까? 바로 당신의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말랑하게 들어가는 바로 그 삼각지대입니다. 바로 그 회음부의 피부, 몇 센티미터 아래에 당신의 전립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마사지하듯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고여있던 분비물이 배출되며 쾌감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정감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곳은 왠지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그 중요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중요한 부위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으로 가는 순환은 계속 막혀 있고 사정을 해도 찝찝한 느낌만 남으며 몸은 풀리지 않고 계속 무겁게 쌓여가는 느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 손에 힘을 꽉 쥐고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기. 둘, 흥분이 채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끝까지 몰아가기. 셋, 항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부위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기. 넷, 정작 중요한 전립선의 스위치인 회음부를 평생 외면하기. 바로 이 네 가지 잘못된 습관이 지난 수십 년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전립선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네 가지 행위를 멈추기만 해도 당신의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재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결코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당신의 친구,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는 평범한 60대, 70대의 남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딱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위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고질병이었던 전립선 문제와 발기력 나아가 삶의 자신감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른한 살 택시 기사님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 71살이셨고 인천에서 수십 년간 택시를 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분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솔직히 평생 자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건강에 좋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 볼 때마다 따끔거리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쫙 터지는 그 시원한 쾌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러자 그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긴요. 그냥 늘 하던 대로죠. 손에 힘 꽉 주고 귀두만 세게 문지르다가 빨리 끝내죠. 바로 이 네 가지. 잘못된 습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정확히 해당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바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식이 선생님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성기 전체를 아주 부드럽게 마치 아기 다루듯이 쓸어내려 보세요. 그리고 사정감이 몰려올 때 터트리지 말고 딱 10초만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어있는 다른 한 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음부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정확히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와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상합니다. 요즘은 자위를 하고 나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예전에는 끝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피곤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아랫배 통증도 사라졌고요. 이 변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전립선과 성기가 진짜로 원했던 올바른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놀랍고도 즉각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62살 은퇴 공무원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분은 62살에 은퇴하신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 출신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등산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며 그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고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생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위를 해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사정은 되는데 감흥이 없다고 할까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할 때도 발기가 예전처럼 단단하지가 않고 자꾸 중간에 풀려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4가지 잘못된 습관 중 특히 첫 번째 감각 둔화와 세 번째 늘 똑같은 자극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분 역시 제가 권해드린 그 새로운 방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특히 회음부를 함께 자극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3주쯤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 찾아와 아주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거짓말처럼 발기력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힘을 줘야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자위를 할 때나 아내와 관계를 할 때나 제가 조절이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긴장하지 않게 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몇 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습관 하나를 바꾼 것뿐인데
이분의 성생활 전체 나아가 자신감까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68살 혼자 사는 남성의 인생 변화입니다. 마지막 분은 68살에 아내와 사별하시고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몇 년간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위를 하고 난 다음 날이면 증상이 유독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위 후에는 항상 소변이 찔끔거리고 시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정 직후에는 허리가 욱신거릴 정도로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분은 4가지 잘못된 습관을 모두 가지고 계셨고, 특히 2번째 억지로 사정하기와 4번째 회음부 방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분께는 다른 복잡한 것은 다 잊으시고 딱 하나만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성기만 만지지 마시고 자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비어있는 한 손으로 당신의 회음부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사정할 때도 그 전에도 계속이요. 2달 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분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하게도 소변 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참을 서 있어야 나왔는데 이젠 힘차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위를 하고 나서도 허리가 아팠던 그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받고 막혀있던 전립선 자체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고 순환이 되면서 건강해졌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분은 어떤 특별한 약을 먹거나 비싼 수술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 수십 년간 지속해온 자신의 그 잘못된 자위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자위할 때 귀두만 쥐어짜던 그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성기 전체를 자극했습니다. 사정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끝내버리던 습관을 버리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던 자신의 전립선 스위치인 회음부를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나이 탓이라며 포기했던 무너졌던 발기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졌던 전립선과 성기의 감각은 다시 생생하게 깨어났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떻든 지금부터라도 이 잘못된 습관을 인지하고 바꾼다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자의 성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나이에 맞는 그 몸에 맞는 현명한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단지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 특히 밤은 완전히 달라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몸이 그토록 절박하게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자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귀두만 세게 문질렀고 빨리 끝내려고만 애썼으며 정작 가장 중요한 회음부는 평생 동안 완전히 방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 무지했던 습관이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성기능을 무너뜨리며 당신의 자신감과 마지막 쾌감까지 모조리 빼앗아 가고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심지어 80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 번째, 손에 힘을 빼고 귀두가 아닌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자극하기입니다. 주먹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치 소중한 보물을 쓰다듬듯이 성기의 뿌리부터 귀두 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자극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마비된 신경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사정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멈추기입니다.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순간 딱 최소 10초만이라도 그 행위를 완전히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 몇 초의 멈춤이 당신의 전립선을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히려 쾌감의 회로를 재정비하여 다음번의 쾌감을 2배, 3배로 키워주는 황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절력을 회복하는 핵심 훈련입니다. 세 번째, 비어있는 다른 한 손은 반드시 당신의 회음부에 두고 지그시 눌러주기입니다. 당신의 고환과 항문 사이 그 말랑한 중심부를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단 10초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발기 유지 능력과 사정의 쾌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립선 순환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과 당신의 몸이 지난 수십 년간 그토록 원하고 갈망해왔던 가장 올바른 방식이자 가장 건강한 자위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후 바로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순간부터 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그저 단 하룻밤의 쾌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위한 가장 건강하고도 새로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혼자 살고 계시든 혹은 부부가 함께 있어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남성은 그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아는 남자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으며 자신감이 있고 쾌감의 깊이가 다르며 삶 전체를 대하는 활력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진료실에서 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가는 수많은 중년 노년의 남성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 부끄럽고 은밀했던 습관을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소중한 루틴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당신이라면 오늘부터 그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학이며 과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위해 노력한 만큼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당신에게 정직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건강한 100년 인생을 응원하는 100년 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 땅의 중년 노년의 남성들이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진짜 건강하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솔직한 의학적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위대한 변화를 이곳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 100년 일기는 앞으로도 당신의 100년 인생을 위해 가장 솔직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결심한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박세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